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 동남아 리조트에서 선베드에 누워 수평선 위 뭉게구름을 보는 게 좋은 쉼일까? 유럽의 어느 뒷골목에서 반짝이는 소품을 발견하거나 펍에서 현지인들과 왁자지껄 떠드는 게 좋은 쉼일까? 밭일을 끝낸 후 흙투성이 손을 씻고 감자전과 막걸리를 마시는 건 어떨까? 비를 피해 들어간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느닷없는 전화였다. 대학교 졸업 이후 수년간 왕래가 없는 사이였다. 서먹할 만도 한데 그녀는 전화를 붙들고 한여름 소낙비처럼 말을 쏟아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눅눅했다. 그녀는 회사에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했다. 공기가 갑갑하여 견딜 수가 없다 했다. 자꾸 눈물이 쏟아진다 했다. 방금 들은 업무 얘기를 잊어버려서 허둥지둥하는 자신이 싫다 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만큼 퇴사가 두려웠다. 회사에서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완전히 망가질까봐 겁났다. 도망치듯 그만두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야 할까봐 두려웠다. 다시 돌아갔을 때 어딘가 하자가 있다는 듯이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두려웠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고 나를 부여잡았다. 다른 친구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나는 퇴사하여 오래도록 쉬다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녀는 나의 쉼을 궁금해했고 답을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 몇 마디 뿐이었다. 나는 오래 쉬면서 많이 좋아졌어. 그녀는 되물었다. 나도 쉬면 나아질까?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 그냥 쉬면 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무언가 쥐어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녀는 당장 쉬어야 할 상황으로 보였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 저마다 처한 현실이 다를 테니까. 누군가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쉬면서 무기력하게 침잠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아이를 키워야 한다든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든가 러시앤캐시에 몇천만 원 빚이 있다든가 일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든가. 나는 그녀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섣불리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주제넘은 조언인 것 같아 말을 머금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쉼은 너를 망가뜨리지 않아. 너를 망가뜨리는 건 너의 불안과 강박과 긴장일 뿐이야. 머리가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걸 해. 몸한테 쉴 시간을 줘. 그냥 쉬면 돼. 부디 애쓰지 마. 어쩌면 이 책은 친구의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일 수도 있겠다. 무엇을 해야 잘 쉬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할 수 없다. 쉼의 모습은 다 다르고
즐거움의 형상도 저마다 다르다. 다만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걸까에 대한 나의 경험은 그녀에게 말해줄 수 있다. 잘 쉬려고 애쓰지 않는 마음, 무의미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행동이 나에겐 정말 잘 쉬는 것이었다. 나 역시 그녀처럼 회사가 괴로워서 퇴사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딘가 망가졌다는 느낌이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완전히 망가진 것만 같았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일을 할 때 항상 조바심이 났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조바심이 들었다. 일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일에 쓸 정신이 부족했다. 세상에 온통 싫은 사람투성이었고 그만큼 내가 싫었다. 우울했고 불안장애가 있었고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나는 정말이지 잘 쉬고 싶었다. 구겨진 마음을 펴고 싶었고 빨리 회복하고 싶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고 답이 될 수 있는 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런 행동과 마음은 답이 되지 못했다. 마음의 깨달음을 주는 말은 세상에 많았지만 읽었을 때 잠깐 위안을 줄 뿐이고 말이 자취를 감춘 자리에 남은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다. 한참을 쉬다 보면 나아진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괴로웠다. 오래 쉬면서 겨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애쓰는 만큼 쉼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마음의 많은 문제는 애쓰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일을 더 잘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좋은 사람이려 사람들에게 웃음짓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속이 썩어가는데 쉼마저도 잘 해보자고 애쓰고 있다니. 애쓰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어느 순간 애쓰지 않아도 될 쉼마저도 쥐어짜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쉬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다. 오래도록 쉬었다. 그것은 애쓰며 살던 나의 관성에 대한 저항이었다. 애쓰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 몸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아졌다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 나는 괴로웠고 쉴 때도 괴로웠고 쉬고 난 이후에도 때때로 괴롭다. 괴로움의 정도는 덜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나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나는 더 나은 사람 대신 나와 더 친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의 나는 괴롭고 예민한 나를 그리 싫어하지 않는다. 오래도록 할 일 없이 쉬며 간신히 할 수 있게 된 말이 그게 나인 걸 어쩌라고 였다. 그 한마디를 몸으로 느끼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싫어하던 나의 부분들과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나의 감정들을 바라보고 고치려 노력해보고 다독이며 그것들이 나의 부분이라는 걸 알아갔다.
예전의 나는 어딘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다. 내 스스로 절박하여 망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천천히 쉬는 와중에 생각이나 문장이 몸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다. 그 감정과 문장들이 모여 이 책이 되었다. 이 글들을 온전히 나의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의 말과 글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고 쉼의 과정을 통해 소화가 되어 나의 말이 되었다. 이를테면 심리상담사 이인숙 선생님의 말이 그러하다. 그녀는 나의 상담 선생님이고 나는 그녀와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래오래 쉬는 동안 스쳐 지나갔던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몸에 녹아들어 나의 방식으로 문장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나의 말과 그녀가 나에게 심어준 말을 구분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나의 글이라 하지만 출발은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그 문장들을 대표하여 심리상담사 이인숙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한다. 괴로웠던 나와 괴로운 나의 친구 사이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한다.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애쓰는 것이 괴롭지만 여전히 애쓰는 사람들. 힘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만드는 사람들. 망가질까 두려워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 쉼에 있어서도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에 애쓰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러할까? 지금 애써서 괴롭다면 쉬었으면 좋겠다. 퇴사일지 휴가일지 주말일지 한두 시간이 쉼일지는 알 수 없으나 쉼을 부디 쉼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잘 쉬어야 할 것 같은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애쓰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부장이니 어머니니 친구이니 연인이니 하는 호칭에 당신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은 직급이나 더 나은 연봉을 위해 더 나은 무엇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소고기가 싫다면 고추 바사삭도 좋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신이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의 쉬는 시간에 채워 넣으면 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편히 쉬면 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쉬는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지 차근차근 경험해 보면 된다. 그렇게 쉬며 당신이 당신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난
나는 그러했다. 아, 그러고 보니 쉬는 방법에는 독서도 있다. 이 책을 사서 읽으면 나도 조금 좋겠다.